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일리노이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석사를 하셨고 퍼듀 유니버시티 좋은 대학인가요? 네, 좋은 학교죠. 네, 두 분이 친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육경제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직에서의 경력이십니다. 커민스, 포춘 500대 기업입니다. 커민스 엔진 본사의 커민스 엔진의 미국 본사의 중앙연구소에 계셨고요. 커민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하셨고, 동아시아 총괄 대표이사를 하셨고, 아시아 총괄 본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타타 대우 상용차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에서 인재 관리 그리고 기술 관리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것도 대외 활동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것도 실무에 적합한 인재 그리고 실무에 적합한 경영 이론의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재를 앞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관한 강의를 앞으로 1시간 정도 축약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책은 셀프 파워는 바로 앞쪽에 교보문고에서 직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저자에게는 강사료를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자의 재능 기부를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기꺼이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의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CEO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 재능 기부를 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죠. 그 생각들을 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는 게 있고 책을 잘 사주시는 게 있습니다. 책을 사도 금전적으로 얼마 안 가는 거 아시죠? 인쇄가 작아서. 하지만 교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교보문고의 집계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내일 좀 순위가 올라가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서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부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기꺼이 해주신 분이 김종식 교수님의 셀프 파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DBR에 서평을 썼는데요. 쓰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재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3분의 강사, 2분의 강사와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하는데 오늘은 교수님만 모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장할 수 있고 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장할 수 있고 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길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전체를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교수님 모실 건데 어떻게 맞이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진형 박사님께서 또 우리 전경련의 박견상 문이 좋은 이런 분위기를 제공을 해주신 거 우선 감사드리고요.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성인이 평균 1년에 9권을 책을 보고요. 독서율이 한 1~2%인가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성인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많이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책을 이렇게 셀렉션해서 보시고 장담컨대 평균치보다 여러 배 정도 독서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자리까지 오시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하겠다.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느낌을 꼭 전달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부제가 좀 약간 좀 센세이셔널합니다. 사실은 요즘같이 바르게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여기 대부분 뭐 다 직장인들 또 연배도 아주 있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그룹이라는 게 우선 개인적으로 또 즐겁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당신은 제대로 미쳐본 적이 있는가, 이런 도발적인 부제는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얘기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이건 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저녁들 다 드셨죠? 이게 디저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메뉴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인도의 그 타지마할 호텔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제가 카민스 중국 사장 할 때 제가 체험했던 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름 경영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확신이 드는 정말 그 좋은 기업 문화를 여기 계신 CEO들 분이나 여기 임직원분들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화두로 저는 요 세 가지 메뉴를 선정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진행을 하고요.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졸린데 하냐 그러시면 뭐 저 여기서 끝내도 좋고요. 계속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의 제 제목은 좀 헤비하죠. 고객과 직원을 위해서 당신은 목숨을 담보로 해봤는가. 제가 이제 세월호 사건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2월 후반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뭐 세월호라는 거를 전혀 연계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할까 책 중에서 그러다가 아무래도 우리의 그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죠. 세월호라는 게 단순히 아까운 젊은 생명이 또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 이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특히 이제 그 조직에서 일하시는 또 리딩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유명한 조병화 시인께서 되게 독특한 시를 하나 남기신 건데 천적이라는 시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처음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가 엄청 짧아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이게 시의 다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우리의 지금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의 트라우마는 어쩌면 조병화 시인께서 얘기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천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또는 그런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타지마할인데요. 뭄바이라는 그 경제 수도죠. 소위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경제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타지마할 호텔이 있고요. 참고로 여긴 컨도미니엄이에요. 타지마할에서 관리해주는 소위 뭄바이의 리치 앤 페이머스들이 되게 여기에 삽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뭄바이를 통해서 인도를 방문했던 소위 게이트 오브 인디아 이런 이제 아주 그 가장 인도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호텔은 이 타타그룹의 설립자였던 잠세지 타타라는 양반이 영국 식민지 때 많이 겪었듯이 현지인 출입 금지 이런 모욕을 본인이
내가 가장 훌륭한, 정말 영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리고 인도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호텔을 짓겠다 해가 1904년에 뭄바이 이 바닷가에 진 오리지널 빌딩 그대로입니다. 1904년.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헤리티지죠. 유네스코에 등록이 안 됐을 뿐이지 거의 그런 유명한 건물이고, 타타 그룹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성스러운 호텔입니다. 이거 호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8년 11월 26일 이 일단의 정치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이 호텔을 점거해서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불탔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170여 명이 죽었고요.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런 그 소위 뭄바이 테러리스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실 때 여기는 다 여유 있는 분들 같아요. 느낌이, 얼굴들이. 그러시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를 일부러 투숙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 타타그룹 임원들도 여긴 잘 안 갑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머물렀던 그 마지막 가격이 보통 방 하나에 550불 제가 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인도 싸겠거니 하고 갔다가는 조금 좀 충격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인컴과 인도의 인컴을 사실은 상대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저희 돈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내고 하룻밤 머무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머물었느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념적이 아니라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좀 제가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럭셔리 호텔에서 대개 어떤 행사가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의 이사회,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그것도 아주 호화로운 결혼식. 인도 결혼식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호화롭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호텔에서.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뭄바이에서 제법 리치 앤 페이머스들이 이 호텔에서 저녁을 즐기고 결혼식하고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엄청나게 매세커죠. 170명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호텔에서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타타그룹의 회장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 세월호 바로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고, 그렇죠? 소위 영어로 force majeure라고 그러죠. 이건 어떤 천내 같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직원이 참고로 11명이 죽었거든요. 이 중에서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요? 보상보다도 수습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타타그룹 나탄 타타 회장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질문을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조금 그러시죠. 네. 우선 이 나탄 타타 회장님께서 강 지배인의 가족이 죽었다. 그리고도 자리를 뜨질 않았다. 그리고 11명의 직원이 죽었다. 그리고 한 명도 자리를 뜨질 않았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그 회장이 쭉 정리한 타타그룹 내부 문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일 놀란 거는 라탄 타타 회장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내 직원들이지만, 참고로 타타그룹 한
백조하는 회사고요. 직원이 한 50만 명, 그 당시에는 한 45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룹이죠. 아무리 그 훌륭한 기업이라도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과연 직원들이 사장서부터 자리를 지켰을까? 라탄 타 회장 그거 가지고 첫 번째 좀 충격을 받았다. 아니 한 명도 자리를 안 끄고 손님들을 위해서 자리 지켰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에피소드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 중에 고급 손님들이니까 뭐 샴페인을 죽기 전에 마셔야 되겠다. 되게 돈 많으신 분들은 죽기 전에 샴페인을 마시고 싶다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타이타닉 영화를 봐도 샴페인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컵이 제대로는 있겠어요. 뭐 깨지고 뭐 총 쏘고 이러는데 물컵에다 그걸 따로 놨더니 웨이터 한 명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뭐 곳곳에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방에를 얼른 갔다가 샴페인 잔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서브하면서 타지마을 호텔에서는 샴페인 잔은 반드시 저희가 제공하는 샴페인 잔에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처음 인턴으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고객을 위한 어떤 결정을 당신이 내리더라도 사장서부터 모든 사람은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뭐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고 뭐 교육기관 불러다가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기업 문화죠. 풍토.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나탄 타 회장이 이제 고심에 들어갑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뭐 인도 장례라는 건 이렇게 우리처럼 문바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그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전부 치릅니다. 하여튼 뭐 그걸 다 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정말 고심이죠.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5살짜리가 죽었다. 그러면 정년 60이니까 60-25 하면은 35인가요? 35년 월급을 주고, 네, 첫 번째. 그리고 뭐 보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희생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나탄 타 회장이 내린 결정을 이렇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교육, 언리미티드한 그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왜 우리 보험 증서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가로 열고 안 되는 거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읽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 다큐멘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비고하고 지구상에 어디에서 교육을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혀 예상 안 했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희생이 됐고, 호텔은 불에 탔고, 직원이 죽었고. 이 정도면은 우리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가 트라우마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다른 충격. 이 기업에서 이보다 더 심한 충격이 있을 수는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타타 회장님도 딱 평생에 75살 때까지 아마 한 번 이런 일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드라마. 근데 50만 명 정도의 전 세계 직원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투숙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때 뭐 했냐? 그랬더니 다들 고객을 위해서 자리를 지켰다고? 왜 도망을 안 갔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민망한 그런 순간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호텔 직원이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머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이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50만 명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도망가는 직원이 안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어슈런스 같은 그 느낌이 이제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가 참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셀프 파워이지만 저는 그래서 셀퍼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영어에 안 나오는 단어죠. 뭐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이미 느껴졌겠지만 우리 굉장히 저희 교육을 저는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윗사람,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커맨드 앤 컨트롤이죠. 지시를 하면은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거에 익숙한데요. 사실은 이제는 또는 앞으로는 그게 더 이상 이미 우리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우리 곳곳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그 나름대로의 신조어가 셀퍼다. 스스로 판단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게 내 할 일이라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셀퍼다 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기업 문화가 아까 저 질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게 토양이 필요하고요. 우리말에 뭐 콩나무인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이 결국은 그게 창업자가 됐건 회장님이 됐건 CEO가 됐건 여러분의 상사가 됐건 또는 여러분이 됐건 결국 본인이 얼마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지 절대 그 이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제가 한 일이다 보니까 좀 직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 문화. 우리 유 대표님은 와보셨잖아요. 제 사진도 같이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리더피어의 우리 대표님이시죠. 이게 저고요. 이 기업 문화를 제가 이제 CEO로 갔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기 있던 임원들 아무도 여기 있는 임원들인데요. 아무도 이 추억을 운전할 본 일도 없고 면허가 없고 제가 그걸 발견한 순간 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 얼굴이 아니시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 회사가 이 휴대폰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 휴대폰을 쓰지 않을까요? 물론 벤치마킹 차원에서 경쟁자 거를 써보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모나카를 만들면 모나카를 매일 이 맛을 보고 맛의 추이가 변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이게 보통 우리 그 짐을 싣고 다니는 추억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넘게 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팀장들 이상을 전부 한 1, 2주를 동승을 해가지고 운전사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려가지고 한번 그거를 계속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고서 이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도전을 뒀죠.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기록이 36시간을 화장실과 잠깐 샌드위치 먹고 제대로 내려서 식사를 한 게 36시간만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버는 게 보통 500만 원이에요. 기름밥 빼면은 한 2, 300만 원 남습니다. 가족 부양을 해야죠.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차를 만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활의 우리 고객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하고서 내가 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마 취재차 오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분산에서 서울 오는 길인데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멋진 호텔에서 모델들 넣어가지고 뭐 팬시하게 해가지고 신차 발표라는 걸 하죠. 대개 거기 오는 사람들은요, 차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모델들 보러 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10억에서 20억 정도 돈을 써야 돼요.
저는 그걸 아껴서 직원들한테 차라리 돌려주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명의 임원이 안 따라올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군산에서 서울까지. 물론 어떤 이유는 옆에 자신이 없으니까 전문 운전기사 옆에 앉는 그래도 신용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장 안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저희 공장의 본사가 있는 군산의 이 건물이에요. 전형적인 우중충한 건물이죠. 이게 공장의 직원들의 낙하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런 멋진 이런 그 설비의 시설에 또는 여러분들 뭐 학생 그런 이런 데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어느 나라 얘기냐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당신의 아빠나 남편이나 부인이 일었을 때 학력 절패 이런 거를 우리 얘기하면서 자긍심을 가져라.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속에서 자부심이 과연 나을까요? 거기서 월급 많이 주고 떡값 주고 명절 때 수고했다고 그러고 가끔 어깨 두들겨 주고 김 부장 수고 많아. 그게 워킹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6월만 되면 이게 본사의 로비인데요. 이게 세월호가 아니고요. 예, 뭐 잘 안 보이시지만 노동 탄압 분쇄, 사측의 뭐 투쟁으로 갚아주리, 얼마든지 찢어주겠다, 배째라고 나온다는 거. 하여튼 저는 이거 정말 스트레스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6월이고 7월이니까 8월 첫 주에 되게 자동차 회사들은 그 제조업체들은 셧다운 하거든요.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달을 홍역을 알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제 속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제가 아까 목숨을 담보로 했듯이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제가 너무 혹시 과장되게 전달이 안 됐으면 하는 좀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맨날 목숨 걸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끝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고심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약간 CEO 같은 좀 포스가 느껴지는데, 네, 누굴 돌아보실 거 없죠.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저도 인물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네네네. 대학생이세요? 좋아요. 그럼 뭐 좋죠. 한번 그냥. 네네네.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아주 정확히 맥을 잡으셨는데요. 여기에다가 요걸 세웠습니다. 아까 그 전략한 10매각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절대 이 불은 끄지 마라. 사실 밤에 뭐 퇴근하고 밤새서 일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이게 하나의 그 등대 같은 거죠. 적어도 퇴근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퇴근하지만 저런 먼 미래에 그런 희망과 이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힘든 회사지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잖아.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뭐 헬스클럽 뭐 이런 거죠.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애초에 지저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공장 라인에 가서 품질을 제대로 퀄리티 컨트롤하고 하라. 사실 이건 부질없는 공연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화장실, 그리고 보통 뭐 공장 환경에서는 축구, 족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점심 때. 그게 유일한 레크리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갈밭에 사니까 다치죠. 우리가 안전하지만 안전이 별건가요? 다치지 않게 놀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조잔디로 딱 바꿔줬습니다. 주말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 누가 와도 이용할 수 있게끔. 멋진 색깔 있는 가구를 놨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주장을 했습니다. 밝은 색을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아까 그런 막 무질서한 듯한 직원들이 이거를 때를 안 입히더라고요. 사람은 말이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환경을 제대로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려고 애를 쓰지 그걸 못되게 한다고 애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섰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리더들의 책임이죠. 리더들이 어뷰즈하고 신뢰를 못 얻고 말로만 립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익만 챙기고 이익만 챙긴다라는 건 주주의 이익만 가지고 모든 것을 쇼텀으로 보면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요? 그런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파짓인데 그 공장을 이렇게 그냥 확 뜯어 고쳤죠.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고요. 잠깐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회사에서 분기별 이 경영 설명회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1300 한 뭐 50명이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절대 스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개 지금은 우리 많이 바뀌었지만 대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높은 분이 먼저 옵니까? 나중에 옵니까? 학생분들 그건 아시죠? 높은 분이 나중에 와요? 먼저 와요? 나중에 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걸 바꿨어요. 언제 당신은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봤는가? 네, 접니다. 이때 악수를 안 하면은 1년 내내 악수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있고 인원이 좀 많아지면, 그죠? 제가 하니까 또 임원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리더십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했지만 당신의 존재감.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같이 따라주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경영 설명회 할 때 되게 그냥 심각하고 뭐 회사 어려운데 힘들다 아까 나왔잖아요. 위기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식상하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 무작위로 좀 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게 하고. 그 오픈하우스를 해서 전부 가족을 한 3,000, 식구들 이웃까지 해가지고 한 4,0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아까 돈에 낀 거에서부터 전부 이렇게 오픈하우스를 했어요. 이 표정을 보면 저는 아직도 가슴이 벅차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비록 월급은 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샤워도 그런 열악한 데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한테
자긍심을 느낀다. 저는 그건 굉장히 진실이 아니다고 본 거죠. 이 표정은 포즈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이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 아이들한테 부모님의 일하시는 부모님을 그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작품을 만들어서 공장 곳곳에다가 큰 포스터로 선정된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타타대오 비정규제 해결이 무역 무탁 이끌었다.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참 이거는 틀린 기사를 이렇게 낸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은요, 제가 한 거는 매년 5%만 증가를 시켰고, 진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양이 바뀌면서 결국 13년 동안 매년 이루어지던 파업이 안 이루어지는 약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 이제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경영을, 여기 뭐 저보다 더 경영을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원과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관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 경영이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매니지먼트의 리더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게 하나의 셀프, 스스로의 그 자긍심, 이런 거는 스스로가 동기부여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사가 시키거나 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나는 맨날 하는 건데 당신은 그걸 대단한 거라고 하냐, 혹시 이런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타타 그룹이 예. 호텔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기업 문화를 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토양이 도대체 어디서 형성이 된 거냐. 참고로 이 타타 가문이, 지금은 이제 가문이 끊겼습니다. 이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분이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44살 먹은 타타가 원래 가문 이름인데, 미스트리라는 회장이 이제 새로 젊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타타 가문하고는 티가 없는 거죠. 네, 결혼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868년에 타타 그룹이 이제 그 회사의 형태를 갖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이란 쪽에 가면 페르시아 쪽에 그 배화교라고 들어보셨죠? 조로아스터교. 소위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교. 이 조상들이 그쪽 사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자의 특징이 뭡니까? 본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경시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집단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지만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거의 종교적이에요. 인도에서 거짓말 안 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코럽션이 그냥 저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약간의 그 조로아스터교 그런 그 신앙적인 가치관이 설립자서부터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면서 이런 그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병헌 씨도 종교인 같은데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좀 다른 경우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나서는 보상을 충분히 준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를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것까지 보상도 해주고 하늘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아니요, 이런 일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잦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벌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래서 나탄 회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질문이 HR 총괄한테
뭐 executive VP, 뭐 HR 이럴 때 그룹이니까요. 이게 충분한가? 그게 마지막으로 회의 때 질문했다는 게 전설적으로 내려옵니다. 보상안에 대한 최종 회장 보고 때 소위 is this enough? 그러니까 역시 그 좀 내공이 좀 다르다고 좀 느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 제가 뭐 광고용으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분과 같이 찍고 싶었던 그런 사진.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도 좀 그런 어떤 정말 존경받는 기업이 참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